안녕하세요. 오늘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의 명단을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모둠을 구성하고 싶은 경우에 이전 영상에서 만든 랩칼이나 랩로우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모둠을 만들 수 있겠죠. 등호 입력하고요. 랩칼 함수를 써볼까요? 범위는 여기 학생 명렬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는 한 열에 들어갈 데이터 개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한 모둠에 4명씩 들어간다고 할 때 학번과 이름이 지금 분리되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에 8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열에 4명씩 배정되어서 모둠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셀 하나에 학번과 이름을 모두 입력하고 싶다면 옆으로 잠시 옮겨 놓고요. 먼저 셀 하나에 학번과 이름을 모아놔야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byRow 함수와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등호 입력하고 byRow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죠. 쉼표. 두 번째 인수는 람다 함수인데요. 이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람다 함수에서 정의하는 수식에 사용할 인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매번 그렇듯이 a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 텍스트 조인 함수를 입력해주면 되죠. 텍스트 조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구분자인데 단순하게 마이너스 표시로 하고요. 쉼표, 빈칸을 무시하겠다는 true로 입력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인수는 텍스트를 조인할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한 a가 바로 그 텍스트 범위가 되겠죠. a 입력하고 텍스트 조인 함수에 가로 닫고요. 람다 함수에 가로 닫고 byRow 함수에 가로를 닫으면 되는데 보통 마지막 가로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필요에 따라 랩칼이나 랩로우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랩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byRow 함수 앞에 랩칼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랩칼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인데 지금 byRow 함수로 얻어진 결과가 그 데이터 범위이기 때문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가장 끝부분에 와서 두 번째 인수를 바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쉼표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학번과 이름이 한 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한 열에 4개의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 4 입력하고 마지막 괄호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도 꽤 나쁘지 않은데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함수 중에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ubstitute이라는 함수는요. 셀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특정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는 바꾸고 싶은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1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어떤 값으로 바꿀 것인지 보통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 old와 new로 표현하는데 new 텍스트에 해당이 되겠죠. 방금 입력한 1을 어떤 값으로 바꿀지 필요에 따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0이라고 해볼까요? 엔터. 그러면 여기 D8셀에 입력되어 있던 1이 모두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인수 다음에요. 네 번째 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바꾸고 싶은 값이 동일하게 여러 개 있는 경우 특정한 위치만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숫자 2를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1만 0으로 바뀌었죠. 그럼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얻은 배열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substitute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이죠. 원래는 셀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죠. 모든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레이 포뮬러를 적용시켜주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값은 학번과 이름 사이에 입력해준 마이너스로 하고 세 번째 인수는 char. 이 char은요 차라고 읽는 분들도 계시고 캐릭터라고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미상으로 보면 캐릭터의 약자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제 습관대로 차라고 읽겠습니다. 이 차함수에 대한 안내문을 보시면 숫자와 관련된 문자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알파벳이나 한글, 기타 특수 문자는 모두 번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함수를 이용해서 10번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숫자 10 입력하고요. 숫자 10은 어떤 기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함수에 가로 닫고 substitute 함수에 가로를 한 번 더 닫고요. 그냥 엔터하면 안 되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어레이 포뮬러 함수가 적용되면 한 번 더 엔터. 지금 보시면요. 이 차 10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lt 엔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셀 안에서 데이터를 줄바꿈하는 기호인 것이죠. 뭐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요. 또 몇 번의 노가다로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모둠 구성을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ort 함수를
sort라고 해야 되나요? sort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sort라고 하겠습니다. sort 함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모두 지워보고요. sort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ort 함수는 뜻 그대로 정렬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먼저 여기 열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수에 정렬할 범위를 선택해 주고요. 쉼표. 두 번째 인수는 정렬 기준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열이 하나 있으니까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숫자 1이나 true를 입력하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요. 숫자 0이나 false를 입력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지금 학번이 내림차순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반대인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숫자 1 입력하고 엔터. 학번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었죠. 그럼 이번에는요, 다시 등호 입력하고 sort 범위를 여기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쉼표 입력하고요. 두 번째 인수는 정렬 기준을 입력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 기준에 해당하는 열 자체를 선택해도 되고요. 범위 중에 첫 번째 열부터 1, 2, 3, 4와 같은 번호를 지정해서 그 번호로 기준열을 결정해도 됩니다.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기준열 전체를 선택해도 되고요. 세 번째 인수 오름차순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여기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열을 기준열로 지정했기 때문에 학번이 가장 빠른 1번 학생부터 끝번인 16번 학생까지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sort 입력하고요.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의 기준열을 지정할 때 아까와는 다르게 범위 중에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 인수는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1을 입력하고 엔터. 방금 전에 열을 직접 입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죠. 그런데 이 sort 함수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는 sort 함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범위를 열 방향으로 1, 2, 3, 4, 5와 같은 이런 정렬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엑셀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동일하게 sort 함수가 있는데요. 엑셀의 sort 함수는 열 방향 정렬도 가능합니다. 등호 입력하고 sort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주고 두 번째 인수는 기준이 되는 열이나 행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행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 1 입력하고요. 그 다음 인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동일하게 오름차순은 1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엑셀의 sort 함수에는 인수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네 번째 인수에 열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지 행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 방향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true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true를 직접 입력하거나 true에 해당하는 숫자 1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엑셀의 sort 함수는 행 방향뿐만 아니라 열 방향으로도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셀이 더 유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sort 함수나 필터 함수, 텍스트 조인 함수 이런 유용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해야 합니다.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와서 sor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정렬하고 싶을 때 여기 데이터 옆에 보조열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죠. 등호 입력하고요. 랜드 어레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랜드 어레이 함수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 원하는 행과 원하는 열만큼의 숫자를 입력해주면 3을 입력해 볼까요? 3 쉼표 3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가진 랜덤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C3셀에요. 랜드 어레이 함수를 입력하고 첫 번째 인수에 정렬하고자 하는 범위에 행의 수를 입력해 주는 것인데요.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행수를 구해주는 로우즈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로우즈 입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 전체를 선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범위 바로 옆에 이렇게 새롭게 난수가 무작위로 입력된 도움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 전체 열을 여기 보조열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sort 함수, 데이터 범위는 여기 전체를 선택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정렬 기준인데 지금 선택한 범위 중에 세 번째 열이 정렬 기준이니까 숫자 3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랜덤하게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던 내림차순이던 크게 상관없겠죠. 쉼표 1 엔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랜덤하게 정렬되고요. 비어있는 셀 아무 곳에나 가서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은
보면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입력값이 랜덤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식을 입력해서 얻은 결과에 이런 보조율이 입력되어 있다면 조금 불편하겠죠. 이럴 때는 sort 함수로 얻은 결과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도움료를 없앨 수도 있는데요. 필터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sort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정렬 기준을 지정하는 두 번째 인수가 이렇게 전체 범위에 꼭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수식 지우고요, 아까 랜드 어레이를 이용해서 입력한 이 범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을 입력해 볼까요? 등을 입력하고요, sort 함수 첫 번째 인수는 정렬할 범위를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인수가 정렬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렬 기준이 정렬 범위 안에 꼭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랜덤하게 정렬되죠. 그리고 이 수식에서요, 정렬 기준으로 지정해준 이 범위는 랜더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수식 자체를 복사하고요, 여기 sort 함수 안에 넣어주면 붙여넣기 하고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조열이 시트 안에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등급 입력하고 sort 함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범위를 여기까지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쉼표. 이 두 번째 인수에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입력해 주었잖아요. 그 말은 중괄호를 이용한 배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입력하고 우리가 행방향으로 정렬하고 있기 때문에 3 세미콜론 1 세미콜론 2 그리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쉼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1 엔터. 이 결과는 어떤 원리로 작동한 것일까요? 자, 여기가 원본 범위에 해당이 되죠. 지금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입력한 값은 정렬할 범위 옆에요, 행방향으로 3, 1, 2의 값을 갖는 중괄호 배열이 입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sort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확인해 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학생들의 학번을 랜덤하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등 입력하고 sort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쉼표.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랜드 어레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 범위에 있는 행의 개수만큼 난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ows. 그리고 여기 원본 데이터 범위요, 괄호를 두 번 닫아주고요, 쉼표. 오름차순 내림차순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1 입력하고 엔터. 이제 학생들의 명단이 랜덤하게 배열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연습했던 것처럼 by row 함수와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학번과 이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입력해 볼까요? 여기 D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식이고 데이터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sort 함수 앞에 by row 함수 입력해 주고요, 이 sort 함수의 결과가 by row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력된 수식의 가장 끝부분에 와서 쉼표를 입력하고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저는 늘 a죠. 그리고 람다 함수에서 정의하는 수식은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하고요, 텍스트 조인 함수는 구분자, 이번엔 슬래시 해볼까요? 근따옴표 닫고 두 번째 인수 빈칸을 무시하는 true,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괄호 연속해서 세 번 닫아주고요, 엔터. 그리고 이 다음에는 랩칼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구조의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이 입력된 셀에 와서요, 여기 by row 함수의 결과가 랩칼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by row 함수 앞에 랩칼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력된 수식의 제일 끝에 와서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열마다 4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숫자 4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원하는 구조의 배열이 얻어졌는데요,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되돌리기에서요, 빈 셀 아무 곳이나 가서 딜리트 키를 계속 눌러보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랜덤하게 바뀌고 있는데, 랩칼 함수를 사용하는 순간 랜드 어레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사용하는 순간 랜드 어레이 함수가 처음 한번 실행된 이후에는 그 값이 고정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된 수식을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되돌리면은 수식이 되돌려질 때마다 랜드 어레이가 한 번씩 작동하긴 합니다. 조금 번거롭죠?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엑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엑셀에서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엑셀에서는 sort 함수에서 정렬 기준을 배열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신 sort b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소트 함수와 거의 비슷한데요. 정렬 기준을 배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입력하고요. sort by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고요. 두 번째 인수는 랜드 어레이와 로즈 함수의 조합을 사용하겠습니다. 괄호 두 번 닫아주고 쉼표. 세 번째 인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름차순으로 하고 엔터 입력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마지막 괄호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본 다음에 수식을 처리해 줍니다. 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엑셀에서도 by row나 by cal 함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이 입력된 셀에 와서 sort by 함수 앞에요. by row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 제일 끝에 와서 쉼표 람다 함수 입력해 주고요.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저는 늘 a죠. a 쉼표 텍스트 조인 구분자는 슬래시로 해보고요. 근따옴표 닫고 그리고 빈칸을 무시하겠다는 true 세 번째 인수 a 입력하고 괄호 하나 둘 셋 엔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와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빈 셀 아무 곳이나 가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랜덤하게 정렬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식이 입력된 셀에 와서 by row 함수 앞에 랩칼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죠. 두 번째 인수는 한 열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인데 한 열마다 4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숫자 4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마지막 괄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니 한 번 더 물어보죠. 얘를 선택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 단계에서 랜드 어레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자로 사용한 슬래시를 줄바꿈에 해당하는 Alt 엔터, 그러니까 차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 와서요. 랩칼스 함수 앞에 substitute 함수요. 랩칼스 함수로 구해진 결과가 이 substitu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니까 수식 제일 끝에 와서 쉼표 우리는 구분자인 슬래시를 차 10으로 바꿔줄 것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 슬래시 큰 따옴표 세 번째 인수 차 10이죠. 차 함수에 가로 닫고 substitute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숫자 1키를 동시에 누르면 셀 서식창이 열리는데요. 여기 맞춤 탭에서 자동 줄바꿈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둠 이름까지 적어주면 그럴듯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사실 substitute 함수는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 조인과 substitute의 조합으로 수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텍스트 조인에 입력하는 첫 번째 인수를 차 10으로 입력하게 되면 substitut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결과를 엑셀에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모둠을 구성할 때 학번과 이름이 랜덤하게 재배열되면서 꽤 흥미진진하게 모둠을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랜덤하게 배열되는 모둠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영상을 제작한 본래의 목적이 sort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sort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